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그들이 쏜 화살을 내 심장에 꽂은 건 누구일까? 상진아, 미국 오하이오 주립 에크런 대학교 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우리는 남들이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나 무심코 한 행동, 굳이 귀담아 새겨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받지 말아야 할, 받지 않았어도 될, 어쩌다 우연히 내 앞에 떨어진 화살에 의미 부여를 하며 스스로 내 가슴에 꽂아버리는 실수를 한다.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되는 셈이다. 이제부터 나는 나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나에게 하는 다짐과 선언은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해야 한다. 혹시 힘들 때 스스로 마음을 다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듣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 자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에게 듣지 못하는 긍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대체로 인간이 하루에 하는 생각은 많게는 7만 번에서 적게는 1만 번이라고 한다. 우리는 깨어있는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신과 셀 수 없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셈이다. 수만 번의 생각이 모두 긍정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아무런 자각 없이 그대로 놓아둔다면 영원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박사는 1930년대 말에 하버드대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5년간 추적해 행복의 조건을 밝혀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뽑은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인생의 고통에 대응하는 대처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이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과 시련을 겪은 뒤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능력, 다시 말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바닥을 치고 올라와 회복하는 힘을 의미한다. 베일런트 박사는 인생은 길고 그 과정 또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행복이란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즉 인생의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 있다.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일어나 위로 올라갈 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밑바닥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위안과 용기의 말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생각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머릿속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내가 나 스스로와 대화하듯 이런저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자기 대화 또는 자동 사고라고 부른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옳다고 믿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그 생각을 얼마나 옳다고 믿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나는 나에게 너그러운가? 아니면 야박하고 냉정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얼마나 사실이라고 믿는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고 사실이 아닌 생각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 괴로워한다. 이는 스스로 생각을 골라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건강한 생각만을 골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해야 한다. 감정은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생각은 꾸준한 연습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대화를 한다. 마치 독백과도 같은 이 자기 대화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를 내린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뿌듯한 행동을 했을 때는 잘했어, 그건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칭찬을 하지만 반대로 후회가 되거나 창피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지, 왜 그런 소리를 했어? 라며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때 우리가 하는 독백은 대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나 아동기, 청소년기의 경험에서 습득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배운 내면의 언어와 말투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평생을 살아간다.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주변에 친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해보라. 만약 소중한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희망적인 미래를 꿈꾼다. 친절한 자기 대화는 스스로에게 하는 행복한 자기 주문과도 같아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우리의 심리와 정신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나 생각을 갖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안함과 공허함이 느껴지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일 수 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바로 자신에 대한 가치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이나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로 결정한다. 그에 반해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상관없이 일관된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을 대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자만심과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을 수직적 관계에서 바라보며 자신과 비교한다. 이들은 자만심을 느낄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중요하다고 믿어 우월감을 가진다. 그러나 자격지심을 느낄 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고 뒤처진다고 믿어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자신은 밑에, 타인은 위에 둔다. 이에 비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수평적 관계에서 타인을 동등한 처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위축되지도 않고 자신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이른바 갑질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이 빚어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강한 사람에게는 지나친 희생을, 반대로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는 갑질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으므로 내면적으로 열등감,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타인의 단점이나 잘못에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린다. 가장 가까운 예로 인터넷 악플이나 지나친 비방글을 쓰는 사람들 또는 왕따 가해자들이 있다.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므로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고자 혹독히 비판하고 괴롭힌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열등해 보이지 않으려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 하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핑계를 대거나 부정함으로써 모면하려 한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는 무관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실수에 관대하며 업적이나 잘한 것, 뛰어난 점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유로움을 갖고 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느냐, 즉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느냐가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자기 가치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혹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감정은 그 순간 우리가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념과 믿음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 결과 불편한 감정을 느껴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인지행동 치료의 근본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 바탕이 되는 믿음이 결과적으로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불쾌한 감정과 부정적인 행동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인지하고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업적은 지나치게 크게 보고 단점이나 잘못은 축소시키거나 반대로 자신의 장점은 축소시키는 대신 단점은 극대화하는 사고 패턴을 가리켜 확대 해석 또는 축소 해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패턴을 가진 사람은 대개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며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 즉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혹독한 기준을 적용해 작은 실수에도 그보다 더 큰 비판을 하는 반면 타인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은 업적은 크게 보고 큰 실수나 잘못은 관대하게 여기는 것이다. 특히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 이런 왜곡된 사고를 하기 쉽다.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비판하며 완벽의 상태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지금부터라도 타인에게 관대한 만큼만이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려고 노력해보자. 친구에게 하지 않을 거친 말은 나 스스로에게도 하지 말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지만 겸손하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고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의 단점이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이 성취한 업적도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것이라고 주변으로 공을 돌린다. 반면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감추거나 피하려 하며 항상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룬 성공이라도 내가 해낸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내면적인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겉으로는 자기 칭찬에 인색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부정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뛰어난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려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려 한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어로 네임 드로퍼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대화 도중 대화 주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회적으로 성공에 영향력이 있거나 남다른 능력이 있는 주변인들의 이름을 던진다.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지나친 자부심을 느끼고 마치 그들의 영향력이나 능력을 자신이 발휘할 수 있기라도 한 듯이 그들과의 관계를 과시한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건강한 겸손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대방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믿는 겸허한 자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한 겸손을 지닌 사람은 나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앞세워 상대에게 군림하려 들지 않으며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믿는다. 한 번 일어난 일을 근거로 혹은 우연히 유사한 일이 몇 번 일어났을 때 그때도 그랬으니 또 그럴 것이다 라거나 이렇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분명 이건 이런 의미일 거야 라며 추측성 결론을 내리는 것을 가리켜 지나친 일반화 또는 과잉 일반화라고 한다. 한두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 출신은 이러이러하다.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은 테러리스트일 확률이 높다 등과 같이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을 경험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은 서로 연관이 없는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과잉 일반화를 하는 사고 패턴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많은 일 중 사소한,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별일이 아닌 단 한 가지의 일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결국 연관이 없는 다른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상, 매번, 절대, 아무것도와 같은 절대적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어떤 때는, 가끔은, 때로는 무엇 할 때가 있다, 무엇인 것도 있다 등과 같이 빈틈을 주는 융통성 있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보자. 즉,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대신 난 서툴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법 잘하는 것도 있어 라고 하고 사람들은 다 날 싫어해 라는 말 대신 어떤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때로는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다. 건강한 자존감은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이를 계기로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것이 정상이다. 자신이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자기 탓으로 여기는 사고 패턴을 개인화라고 한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패턴으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모든 일에서 자책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심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흔히 우스갯소리로 소심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혈액형 A형에 빗대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짓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 등 몇몇 아시아 국가에만 만연한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이다. 상대방이 무례한 언행을 보일 때 그 원인은 대개 내가 아니라 상대방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일 때가 많다. 다만 어쩌다 보니 정말 우연히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 앞에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보일 때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물론 개인화적 사고가 사실인 경우도 있고 그 원인이 내 탓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 때문이야 라며 자책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만약 이 생각이 사실이라면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각각 저마다 다른 내면의 목소리가 형성된다. 첫 번째는 바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다. 아이들은 누구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 시기에 부모가 괜찮다고 하거나 해야만 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은 계속하려고 하고 반대로 부모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과 행동은 점점 하지 않게 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나가 형성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또래 친구들과 맺는 관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시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또래 집단에 속하기 위해 아이들은 그 집단에 맞는 생각과 말, 행동을 하려 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환경에서 받는 영향이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크고 작은 여러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나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이나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규칙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생존하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거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사회적 환경과 경험에 따라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믿음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잘못된 생각일 경우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목표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생각해보라. 내가 스스로 세운 목표가 아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라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심리학자인 매튜 맥케이 박사와 심리학 전문 작가인 패트릭 패닝은 자신의 마음속 규칙이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조언한다. 첫째,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규칙은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인가? 둘째, 내가 이 믿음이나 규칙을 고집할 경우 나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혹시 나를 포함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이 믿음이나 규칙이 내게 맞춤옷처럼 꼭 들어맞는가?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성격,
장점, 단점 등을 고려할 때 정말로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미래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그동안 자신이 갖고 살아온 믿음과 규칙이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짐을 벗어던질 차례다. 미국 문화에서 아직도 어색한 것이 있는데 바로 스몰 토크라고 하는 잡담 문화다. 미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길거리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잠깐 동안이라도 날씨 이야기를 하거나 주말 계획을 묻거나 옷차림을 칭찬하는 등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직장 동료들 사이의 스몰 토크도 대개 날씨로 시작해 지난밤 스포츠 중계까지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인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여겨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또한 옷깃만 살짝 스쳐도 실례합니다를 연발할 만큼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겨 대화를 나눌 때도 타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거나 이유 없이 말을 걸지 않는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일종의 눈치 문화가 존재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지나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괴롭히고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고민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에게 이상한 복장을 입게 한 뒤 경기장에 가서 응원을 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경기장에 있던 다른 관중들에게 실험 참가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가자의 복장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다.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모두가 주인공인 각자의 인생을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뭘 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와 같은 하루의 일상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바쁘다. 각자의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도 온전히 나의 시점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내 하루를 살면 되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서 남들이 우습게 볼까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라는 생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해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주변인들의 평판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다고 표현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거나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강박적인 사고를 한다. 이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잘 지낸다. 이들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들도 모두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음과 다른 행동을 계속하다 보니 속으로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울분이 쌓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둔 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의 부탁에 no라고 말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no라고 말하면 상대방을 섭섭하게 만들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돼버린다는 생각에 그 순간 느껴지는 불편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우유부단한 사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물러터진 사람 또는 쉬운 사람으로 생각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누구나 똑같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 갓난아이는 기분이 좋으면 방긋거리며 웃고 배가 고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울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배가 고파서 울고 싶은데 속마음을 숨기고 일부러 방긋거리며 웃는 아기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커가면서 부모나 친구 등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터득하게 된다. 부모가 남에 대한 배려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순종적으로 따를 때마다 착하다는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왜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이들은 나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으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만약 이 믿음이 사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자신의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비롯되고 타인에게 좌지우지 된다는 뜻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니 얼마나 무력한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믿음은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다. 자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나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길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바람이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것, 이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행복한 삶의 열쇠가 될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혼자 넘겨짚고 자기 멋대로 예측하는 왜곡된 사고 패턴을 가리켜 독심술 또는 상대방 마음 읽기라고 한다. 이것은 특별한 근거 없이 성급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결단을 내리는 속단하기 사고 패턴 가운데 하나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속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반화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변한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 본 게 아닌 이상 모든 것은 자신의 추측일 뿐이다. 크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것은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일들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화가 났던 상황, 혹은 상처를 받았거나 좌절했던 상황과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기억을 건드려 자극받게 되고 이것이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분노의 버튼 중에서도 특히 더 예민한 부분인 핫 버튼이 있다. 이야기만 꺼내도 무조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정리되지 않은 아픈 기억을 말한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흘러도 똑같은 강도로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과거에 화가 났던 것에 대해 현재도 변함없이 분노를 느낀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현재 분노를 느끼는 원인이 과거에 입었던 마음의 상처나 좌절했던 경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마음속에 이런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작은 자극에도 강한 반응을 보이고 결국 평소에 자주 욱하는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절대적인 존재인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성인이 된 뒤 직장 상사나 윗사람 등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권위적인 존재에게 반발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가부장적이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숨기며 자란 사람은 자기 아버지 연배의 남성이 자신에게 엄격하거나 권위적으로 대하면 무의식적으로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신경질적이거나 끊임없이 지적하고 화를 쏟아붓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일 경우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화를 낼 때 어린 시절 자신이 싫어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근본 원인은 상처와 좌절, 두려움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화는 상처와 좌절, 두려움 같은 근본적인 내면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 좌절, 두려움 같은 연약한 감정들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이런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을 때 받게 될 상처를 줄이기 위해 근본 감정 대신 방어기제를 작용해 화를 내므로써 자존감을 보호하는 것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질투와 시기를 느껴 괜한 트집을 잡거나 화를 내는 것을 가리켜 열등감 폭발 또는 열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다. 자아상이 단단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가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이룬 업적을 있는 그대로 칭찬할 줄 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가 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의 업적을 곧 자신의 상처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인 감정을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표출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유난히 화를 자주 심하게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세상을 살아오며 상처를 많이 받아 자아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크게 화를 낼 일이 아님에도 조그만 자극조차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공격으로 받아들여 항상 방어 기제가 먼저 작용하는 분노 중독자가 된 것이다. 화가 많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매우 약하고 불안하며 상처투성이다. 심리학자인 레스 카터 박사는 분노라는 감정은 결국 나를 존중해달라는 호소라고 주장한다. 내가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줘. 나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줘. 나를 막대하지 말아줘와 같은 울분의 호소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강하게 나가야 상대방이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격성은 강함이 아닌 약함을 의미한다. 그 내면에는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말하고 행동할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나는 지금 이성을 잃었으며 이렇게 소리 지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화가 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신호가 느껴진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며 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 변화가 느껴지면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이를 자각하고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정신을 집중해 복식 호흡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내뱉기를 반복한다. 복식 호흡은 우리 두뇌의 산소 공급량을 늘려 안정감을 주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신경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호흡을 반복해서 감정을 누그러뜨린 뒤에는 그 자리를 피하자. 우리는 때로 불길한 느낌이 들 때 실제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곤 한다. 이것을 감정적 추론이라고 한다.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사실의 근거를 두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감정이 곧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사실을 유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매사에 이렇게 감정적 추론을 반복한다면 우리 삶은 도태되거나 불안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느낌이 사실이라고 믿는 근거로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사실이 아닌 근거는? 만약 감정적 추론으로 불안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이때 감정과 사실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해야 한다. 무엇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은 배제하고 우선 사실만을 묘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실제 사실만을 근거로 생각을 유추해보자.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만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경험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과거보다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게 된다. 2014년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경기 결과가 나온 후 일각에서는 김연아가 3회전 연속 점프를 한 번만 더 뛰었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점프 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에게 기술 점수에서 뒤졌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김연아 선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 점프를 하나 더 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렇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타고난 환경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다. 만약 타인이 해주는 위로의 말에만 계속 의존해서 산다면 우리 삶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셈이다. 남이 해주는 위로의 말을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말자. 대신 나를 위한 따뜻한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보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지금까지 그들이 쏜 화살을 내 심장에 꽂은 건 누구일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나쁜 생각에 속지 마라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떠다닙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위대한 생각, 끔찍한 생각, 온갖 생각이 떠다닙니다. 저자는 부정적인 생각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저 스스로를 공격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대개는 근거가 막연하거나 희박한데도 불안한 마음에 믿어버리고 울적한 기분이 드는 것은 제가 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럴 땐 악마의 속삭임을 듣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악마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극복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 근거가 희박한 자기 공격의 생각이 떠오를 때면 그럼 어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유도에서 상대가 나를 밀면 나는 당기고 상대가 당기면 밀어버려서 상대의 중심축을 허물어버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왠지 망신을 당한 것 같고 누군가의 표정에 비웃음이 담겨 있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일어날 때 그래,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망신당할 수도 있는 모자란 부분도 있는 사람이고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비웃는 일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 망신도 안 당하고 비웃음도 안 사고 우스운 꼴이 되는 일도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바라는 건 망상이다. 망신도 당하고 비웃음도 사고 우스운 꼴도 되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는 게 정상적인 인생이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악마가 떠나고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낍니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나를 받아들인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자포자기, 좋게 말하면 자기 인정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두려운 상황을 자주 접하라고 권합니다. 가령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기나 혼자 밥 먹기가 두렵다면 그걸 자꾸 해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은 자연히 해소됩니다. 공포 치료에도 이런 방법이 사용됩니다. 뱀을 몹시 무서워하는 여성이 있다면 먼저 뱀 사진을 보게 합니다. 사진도 무섭다면 그냥 뱀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본인 스스로 뱀 공포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떤 방법도 쓸모없습니다. 내게 어떤 공포증이 있을 때 그걸 없애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결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사용한 방식이 Divide and Conquer라고 합니다. 분할해서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상대도 잘게 잘라서 조금씩 상대하면 무력해집니다. 방파제가 파도를 갈라놓아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공포증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견디지 못하는 소리가 있는데 스티로폼 포장재를 종이박스에서 꺼낼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끼치고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로폼을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언젠가는 이 불편함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요즘은 저도 용감하게 스티로폼과 맞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게 몇 개 있는데 후회, 불안, 걱정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불안해하며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것들에 긍정적인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기능이 너무 강합니다. 저는 후회나 불안, 걱정이 찾아올 때 극약 처방으로 물리치는 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때 되면 다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주어져 있는 지금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죽는다는 최악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 상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 닥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만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막상 일이 닥치면 다 이렇게 저렇게 꾸려나가기 마련입니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은 미리 죽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딱 한 번 죽지만 겁쟁이는 여러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후회와 불안과 걱정에 속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여러 번 죽지 마시고 평생 딱 한 번만 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오면 우리는 육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며 고통당할 일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죽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가 떠나기 때문이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행복을 선택하시면 어떨까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더 웃고 더 쾌활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